안녕하세요. 저는 글쓰는 하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6년에 소설로 등단을 했는데요. 2018년부터 논픽션을 쓰고 있고 오늘 이야기할 책이 2018년에 출간된 논픽션으로서는 저한테는 첫 책이었던 작품입니다. 홍동열 대표님께서 이제 작가님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네. 두 분은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저희는 2013년도에 우리 팅커벨 프로젝트 설립되었을 때 우리 하재영 작가님이 초창기 회원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입양센터가 있는데 2013년도에는 입양센터가 없었어요. 그때 보호소에서 안락사 직전에 구조한 아이들을 가정인보를 좀 했었어요. 하재영 작가님이 한결이를 가정인보를 좀 해주셨었어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영탄이 다음에 또 은동이라는 아이 이렇게 계속 가정인보하다가 입양을 보내주셨어요. 그 이후로는 저하고 계속 좋은 인연을 맺다가 우리 호동이는 이제 마산시 보호소에서 안락사 명단에 대기 중이었던 아이를 이제 우리 팅커벨 프로젝트에 구조했는데 호동이는 본인이 직접 이제 입양을 하셨어요. 호동이가 유기견. 예, 원래 유기견이었고 창원에서 발견이 돼서 마산시 보호소에 입소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입양 문의가 없어서 1년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안락사 되기 직전에 이제 팅커벨 프로젝트에서 구조를 해서 제가 인보를 하게 됐습니다. 호동이는 이제 9살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동이가 약간 췌장염이 있어서 기름진 거를 못 먹어서 많이 골라서 이제 찾아서 이제 먹이고 있습니다. 작가님 첫 반려견인 피피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번 이제 두 번째 호동이 입양하신 건데 반려동물을 이렇게 키워보시니까 어떠세요? 개들은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고 산책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냥 같이 지내면서 저도 훨씬 더 좀 건강하고 활발하게 이제 지낼 수 있는 것 같고 아마 호동이가 없었으면은 거의 밖에 안 나갔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한동안 우울증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을 때도 있었는데 사실 그때도 이제 호동이가 많이 힘이 됐고 또 피피가 떠났을 때도 이제 호동이가 옆에 있어서 좀 그런 상실감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무용과 전공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가로서 이렇게 활동하시게 되셨어요? 사실 무용은 되게 어릴 때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그냥 계속 하게 됐어요. 10대 시절까지 계속 했고 대학도 이제 그렇게 갔었는데 사실 제가 진짜 뭐 선택할 수 있게 돼서 선택한 것은 글쓰기인 것 같고요. 논픽션도 제가 이제 소설을 쓰다 보니까 저는 어떤 현실에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를 창작하는 것보다 저한테 더 잘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논픽션을 쓰게 됐습니다. 네. 책 제목이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인데요. 네. 그렇게 제목을 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개라는 뜻이기도 하죠. 이제 그래서 반려견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개들이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죽는지를 다룬 이제 르포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부제가 번식장에서 보호소까지 버려진 개들에 대한 르포인데요. 흔히 버려진 개라고 하면 유기견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 책에서 말하는 버려진 개는 이제 번식장의 번식견일 수도 있고 식용 이제 개농장에서 사육하는 이제 개일 수도 있고 혹은 소유자가 있지만 학대되거나 방치되는 이제 개들일 수도 있고 한마디로 이제 반려견이 되지 못한 모든 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들의 삶과 죽음을 다룬 책입니다. 앉아. 엎드려까지 자동이죠. 옳지. 개농장이나 번식장, 이제 유기동물 보호소 직접 취재한 내용을 기반으로 책을 쓰셨는데 에피소드나 좀 고충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으셨어요? 저는 개들의 눈빛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개 시장에서 만나는 개들은 뭐 이제 길면은 며칠, 짧으면 몇 시간 뒤에 죽을 개들인데 이제 저는 그 개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어쩌면 그 개들도 알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동족의 죽음을 많이 봤을 테니까.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무력감 속에서 곧 죽임을 당할 동물의 눈을 마주한다는 것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해야 했고 이제 지금도 이제 그 눈빛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번식장, 반려견, 유기견, 식용견 이런 사슬들이 계속 유지되어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개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이 수요를 이제 압도적으로 능가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동물 생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가정에서 키우는 개를 번식하는 것이나 혹은 시골에서 이제 끊임없이 집을 지키거나 밭을 지키거나 혹은 이제 방치하듯이 사육하는 그런 개들을 끊임없이 번식시키는 것도 전혀 제재를 하지 않잖아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게 쓸모없어진 개들을 언제든지 식용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능가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계속 방치되어 있었던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반려동물 문화도 여전히 좀 양이 질을 압도하는 그런 과도기적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모든 개를 반려동물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세금을 이제 내서 그것을 동물복지를 형성하는 데 써야 한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개가 있기 때문에 키우는, 그리고 방치해서 키우는 그런 경우들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개식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용 개농장이 있고, 최근에는 공장식으로 개농장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언급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이제 개농장들은 되게 감당이 안 돼서 이제 폐업을 하는 추세에 있는데, 폐업하는 소규모 개농장들을 흡수해서 이제 몸집을 불리는 이제 대규모 개농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걸로 알아요. 경기도 쪽에는 이제 개농장 밸리라고 해서 개농장들이 밀집해 있는 곳들도 있고, 결국에는 개식용이라는 것도 이제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은 공장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개식용 금지를 이야기를 하면 소, 닭, 돼지는 이제 다른 농작물들과 이제 형편성을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비건이냐 육식이냐 이런 논쟁까지 이제 일어나는데,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식물을 먹기 위해서 채식을 하는 것이 아니죠. 동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개식용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소돼지 닭을 먹자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동물을 그 축산 시스템에 넣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동물권과 관련한 논의가 저는 지나치게 완벽함을 요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먹거나 먹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동물에게 완벽하게 무해하지 않다면 동물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좀 극단적인 어떤 양자택일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말들은 누구도 이제 동물권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게 만들고, 또 동물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을 일단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완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개입하고 어딘가에서는 행동을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좀 참여하는 것이 어떤 그런 완벽함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부인이 개식용 금지 의지를 좀 보이면서 여야 정치권들이 개식용 금지법을 이제 서로 앞다퉈 발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근데 지금 21대 국회가 다 끝나가는데 실제로 통과된 것이 좀 없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요. 내년 4월이 총선인데 이제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실은 국회의원이나 이제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좀 관심도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마지막 이제 정기 때 이제 돼야 되는데 조금 회의적이기는 하죠. 어떤 분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책을 내고 나면 학교에서 강연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들을 만나는 자리, 그리고 청소년들이 책을 읽고 이야기해주는 것들이 되게 귀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어떤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냐면은 나는 개고기를 먹지 않는데 굳이 남이 개고기를 먹는 것까지 우리가 그 법으로까지 금지를 시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그런 분들이 이 책을 꼭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비겁한 생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동물 활동가 분들에게도 가장 힘이 되는 게 시민들의 목소리인 것처럼 저도 한 분이라도 이 책을 읽고
어떤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알고 목소리를 보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다들 이제 하시고 계시는 일들 즐겁고 행복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